옳게 그 꼬락서니로 어디 감히 호텔을 들어와. 쪽팔리게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가서 저기 빈잔들이나 치워. 그게 옳게 주제에 딱 맞으니까. 방금 들으신 저 말, 제가 10년 동안 신우이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언니들, 제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저 한강 야경이 참 예쁘죠?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문학상 트로피와 해외 판권 계약서들이 눈부시게 놓여 있지만 사실 10년 전 제 손등엔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한 손엔 차가운 물병을, 다른 한 손엔 쉰내 나는 낡은 행주를 들고 신우이의 비아냥을 견뎌야 했던 그 시절. 성실하지만 가난한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저는 시장표 10,000원짜리 옷을 입고 다 해진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신우이는 그런 저를 무술이라 부르며 멸시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밤새워 써 내려간 문장들이 제 통장에 수십억을 쌓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오만함이 바닥을 쳤던 그날,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호텔 연회장의 육중한 금색 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찬란한 불빛에 눈이 다 시렸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마치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듯 번쩍였고 대리석 바닥은 제 초라한 얼굴이 다 비칠 정도로 매끄럽게 닦여 있었죠. 저는 그 분위기에 맞추려 시장에서 산 가장 깔끔한 남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전날 밤 굳은 약으로 정성껏 닦은 낡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제가 마치 고결한 백조무리에 끼어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 옳게! 지금 그 꼬락선 1호! 여기 들어온 거야? 입구에서 손님을 맞던 신우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한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하고 독한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찔러왔죠. 신우이는 기가 차다는 듯 제 원피스 소매 끝을 손가락으로 쓱 훑쳤습니다. 세상에 이보풀 좀 봐. 옳게. 오늘 우리 어머니 칠순이야. 사돈의 8천까지 다 모이는 자리라고. 돈 없다고 광고해? 아니면 우리 오빠가 마누라 옷 한 벌 못 해줄 정도로 무능하다고 시위하는 거야? 보는 내가 다 창피해서 정말. 신우이의 목소리는 연회장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안내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낡은 가방 끝에 머물렀습니다. 제 속마음은 이미 수만 번도 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밤새워 쓴 문장 하나가 내가 두른 그 가방 수십 개 값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쓴 건데. 신경 쓴 게 이거야? 옳게 부탁인데. 오늘 내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 제발. 아는 척하지 말고 저기 화장실 옆이나 구석진 자리에 가만히 있어. 괜히 우리 집안 수준 떨구지 말고. 알았어? 그녀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탁, 탁 소리를 내며 멀어지는 그녀의 높은 하이힐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죠. 화려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 넓은 연회장에서 저는 제가 설 자리가 단 한 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옷자락에 훔치며 조용히 연회장 구석 가장 어두운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언니들, 신우이의 저 오만한 손가락질에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하지만 이제 곧 저 무례한 입술이 경악으로 굳어버릴 순간이 다가옵니다. 행사가 무르익을수록 연회장 안은 비싼 와인 향과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신우이는 본인의 친구들과 시댁 일가 친척들이 모인 가장 화려한 메인 테이블 상석에 앉아 연신 제 쪽을 힐끔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을 까닥이며 마치 부리던 심부름꾼을 부르듯 저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야, 거기! 올케! 서빙 안 하고 뭐해? 여기 물병 빈 거 안 보여? 순간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제 남편이 참다 못해 너 지금 올케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라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신우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내가 틀린 말했어? 올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타작이나 두드리고 살림도 대충 하잖아. 이럴 때 와서 호텔 서비스가 어떤 건지 배우고 몸이라도 움직여야지. 올케, 오늘 여기서 일 좀 도와주면 내가 특별히 수고비로 백화점 상품권이라도 몇 장 챙겨줄게. 그거 모아서 그해진 가방이나 좀 바꿔. 보는 내가 다 민망해서 그래. 신우이는 제 손에 억지로 무거운 은쟁반을 들려주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차가운 물병들과 지저분하게 사용된 빈 잔들이 위태롭게 놓였죠. 자, 이것 좀 치워봐. 아, 그리고 저기 3번 테이블에 스테이크 소스 쏟았다니까. 그것도 좀 닦고. 평소에 집에서 걸레질 잘하잖아. 안 그래? 쟁반을 든 제 팔목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덜덜 떨렸습니다. 쟁반 끝을 타고 흐른 차가운 얼음물이 손목을 타고 내려와 낡은 원피스 소매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그 축축한 감촉이 마치 제 자존심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신우이의 친구들은 어머, 정말 오빠 부인이야? 난 진짜 직원인 줄 알았네라며 입을 가리고 낄낄거렸습니다. 내 손은, 이 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문장을 쓰는 손인데 속으로 수만 번을 되뇌었지만 현실은 신우이 발치에 떨어진 더러운 냅킨을 주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친척 어르신 한 분이 보다 못해 그래도 명색이 새언니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거들었지만 신우이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어르신, 사람도 급이 맞아야 대접을 해주는 법이에요. 10년째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 입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도 다 본인 능력인거려. 우리 집안에 이런 무술이 하나쯤 있으면 잔칫날 편하고 좋잖아요? 그녀는 마치 제 인격을 발로 지니기듯 제 발치에 와인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흘렸네? 올케, 이것도 좀 닦아줄래? 화려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호텔 연회장 한복판에서 저는 쟁반을 든 제 짐승처럼 박제된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밤잠 줄여가며 써내려갔던 제 소중한 원고들이 이 무례한 말장난에 더럽혀지는 것 같아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언니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이 모욕의 끝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제가 자기 발치에 떨어진 냅킨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기다렸다는 듯 옆에 있던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보란 듯이 발을 까닥거렸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니? 우리 올케는 이런 게 체질이라니까. 야, 올케, 거기 냅킨만 줍지 말고 내 구두 끝에 튄 물기도 좀 닦아봐. 이거 이번에 이태리에서 직구한 한정판이라 물 닿으면 안 되거든. 올케 원피스 한 100벌은 사야 하는 가격이니까 조심하고. 그녀의 발끝이 제 무릎 근처에서 살랑거렸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은 제 젖은 소매를 비추며 비참함을 극대화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벌떼처럼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이 집 며느리래? 어쯧쯧, 오죽 못났으면 저런 취급을 받을까? 그 소리들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10년 전 처음 펜을 들었을 때를 떠올렸죠. 남편 몰래 아이를 재우고 식탁 구석에서 노트북 불빛에 의지에 한 줄 한 줄 써 내려갔던 그 처절한 문장들. 그 문장들이 모여 수십만 독자의 밤을 위로하고 전 세계 제작사들이 줄을 서는 대작이 되었다는 걸 이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겠지.
저는 차오르는 울분을 누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금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단칼에 잘려나간 듯 정적이 흘렀죠. 깔끔한 수트 차림의 호텔 총지배인과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 서너 명이 사색이 된 얼굴로 연회장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광경을 보더니 갑자기 제 손에서 쟁반을 확 빼서 옆 테이블에 팽개치듯 내려놓더군요. 그러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여왕이라도 된 양 지배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지배인님, 직접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서비스가 좀 불만이었는데. 내가 따로 불러서 말하려고 했거든요. 역시 VIP는 알아보시는구나? 신우이는 승리감에 취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은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하며 거칠게 스쳐 지나갔죠. 신우이의 손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배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가 가까워질수록 연회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는 당황해서 제 뒤를 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지배인님,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저건 그냥 우리 집 일 거들어주는 올케일 뿐이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지배인이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사람처럼 경건하게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작가님, 여기 계셨군요. 연락이 닿지 않아 실례를 무릅쓰고 잔치 현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회장님과 해외 제작사 관계자들이 작가님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판권 계약금이 상상 그 이상의 액수로 최종 조율되었습니다. 순간 신우이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챙그랑 비명을 질렀습니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흰 구두와 제 남색 원피스 위로 파편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가는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10년의 인내가 비로소 전율이 되어 제 온몸을 감싸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들, 그 오만하던 신우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는데 제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몰라요. 이제 드디어 그 껍데기뿐인 자존심을 박살낼 시간이 왔습니다. 지배인님, 지금 누구 보고 작가라는 거예요? 얘가요? 이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우리 집에서 서빙이나 하던 우리 올케가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이미 찢어진 종이처럼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제 젖은 원피스 소매를 가리키며 헛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지배인은 서늘한 눈빛으로 신우이를 한번 훑더니 다시 제게로 고개를 돌려 극진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친척들과 하객들도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연회장 안의 화려한 조명들은 오직 저만을 비추는 무대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결례를 범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저희 그룹에서 수년간 공을 들여온 묘한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의 소설 한 권이 창출하는 가치는 이 호텔 연회장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함부로 입을 놀릴 분이 아니십니다. 지배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우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을 넘어 창백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신우이가 이 작가는 진짜 천재야.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며 SNS에 인증샷까지 올리던 그 작가가 지금 자기 발밑에서 와인 얼룩을 닦을 뻔했던 구질구질한 올케라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한 겁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손에 들고 있던 젖은 행주를 신우이가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방을 붙잡고 있는 신우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신우이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주저앉듯 가라앉았습니다. 형님, 아까 물으셨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냐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적만이 흐르는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비참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거친 손마디로 세상을 썼고 이 낡은 옷을 입고 사람들의 진심을 관찰했어요. 형님이 명품 로고 뒤에 숨어서 남을 깎아내릴 때 저는 형님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진짜 인생의 무게를 문장으로 옮기고 있었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이 없으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형님과 달리 저는 제 이름 석 자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했거든요. 저는 지배인이 내미는 고급 캐시미어 외투를 건네받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시장표 남색 원피스는 어느새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 고결해 보였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벙긋거리며 옳게, 아니, 저기, 내가 몰라보고, 아니 작가님, 이라며 제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님, 오늘 서빙 도와달라는 제안은 사양할게요. 대신 형님이 쏟은 그 오만함은 형님이 직접 닦으셔야겠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칠순 선물은 이미 호텔 측에 따로 전달해 드렸으니 걱정 마세요. 형님이 자랑하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조금 더 값진 걸로 준비했으니까요. 연회장에 모인 친척들의 경탄 어린 속삭임을 뒤로하고 저는 지배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당당히 그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신우이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웃음을 견디지 못해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저를 모시기 위해 온 검은 세단이 라이트를 밝히며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비로소 10년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 서늘한 밤 공기가 제 젖은 소매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어요. 지배인이 열어주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펜을 잡았을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의 기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배인의 그 한마디가 마치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상해주는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손에 든 것이 낡은 행주였든 수십억짜리 계약서든 저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사랑했고 제가 써내려가는 문장들의 힘을 믿었을 뿐입니다. 신우이가 명품 로고를 온몸에 휘감고 자존심을 세울 때 저는 제 영혼을 채울 단어들을 수집하며 보이지 않는 성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호텔 문을 나설 때 제 뒤통수에 박히던 신우이의 그 얼빠진 표정,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감쌌지만 그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였던 건 제가 아니라 바로 그녀였죠. 언니들, 10년의 세월이 구질구질했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저 제 보석을 닦느라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남들이 우리 손에 굳은 살을 보고 혀를 찰 때 우리는 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만의 인생을 써내려왔잖아요. 명품 가방은 유행 지나면 버려지지만 우리가 견디며 쌓아온 내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진짜 자존심입니다. 오늘 제가 신우이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해줬나요? 사연이 100% 리얼 사이다였다면 댓글에 사이다를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